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월 8일 미국 주식 폭락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3월 8일 미국 S&P 지수가 3,8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BOA는 주로 베어리시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BOA 측에서 3,800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아서 현재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3월 8일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주장을 하나, 그렇게 의구심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시장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S&P 500에 대한 풋콜 레시오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풋이 콜에 비해서 2배라는 거죠. 근데 이것 옵션도 신기하게 3,800선에 풋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S&P 500 3,800에 뭐가 있긴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S&P 500 3,800에 도달하려면 뭔가 크래쉬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과연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크래쉬가 뭐가 있을까요? BOA는 왜 3월 8일을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주식시장 하락의 트리거로 지목되는 것이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요,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첫 번째로는 미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죠. 두 번째로 일본 BOJ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게 이제 4월이죠, 4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너무 급등했어요. 22년도 9월 28일에 영국의 연기금하고 보험사 마진콜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 수준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근 급등으로 인해 너무 높아진 기업들의 퍼,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나올 때마다 기업들 EPS 가이던스는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지표 나오는 것마다 CPI, PPI, PC 할 거 없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3월 22일 날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요. 그리고 최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던 게 22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23년 4월까지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다음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주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죠, 충분히. 역사대로 흘러간다면요. 하지만 위에 나열한 7가지는 정확한 날짜를 짚어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BOA는 정확한 날짜를 짚었죠. 3월 8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번뜩 깨달은 점이 미국 국세청에서 섹션 1446 조항을 수정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PTP 종목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 내 원자재랑 부동산 관련된 ETF 등을 투자할 때 미국 외 거주자가 이걸 투자하면 수익 여부랑 상관없이 매도 결제금의 10%를 원천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저도 알게 된 건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도 해지를 하려고 UBXY ETF를 좀 사려고 했어요. 이제 해지할 때 많이들 사시니까 아실 텐데 빅스가 튀어오르면은 오르는 ETF입니다. 어찌됐건 UBXY ETF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 수익이 나면 매도할 때 수수료 다 빼고 1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섹션 1446 조항대로라면 수익금 10만 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 즉 매도한 총 금액에서 10%를 원청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났으니까 110만 원. 110만 원에 10%를 원천 징수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11만 원을 세금으로 떼간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웃긴 상황이죠. 10% 수익이 났는데 1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11만 원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 사람은,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법의 취지는 명확해요. 미국 외 거주자, 즉 외국인은 미국 내 원자재랑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지껏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법을 수정했을까? 외국 자본으로 인해 미국 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자극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기네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투자로 해가지고.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혹은 미국 외 국가들의 분쟁을 대비해서 취한 조치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주식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 밀이나 이런 밀 선물 가격, 뭐 옥수수 선물 가격이 막 뜁니다. 왜 뛰냐? 전쟁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질 거를 알고 사람들이 투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미국 국세청에서 법을 바꾼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분쟁 혹은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런 거랑 되게 엮여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이런 정책 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뭔가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미국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 원천 징수를 하는데 10%나 외국인들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위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자기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물론 이거 다 소설일 수 있고 기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PTP 종목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이 2023년 3월 9일까지예요. 2023년 3월 9일. 물론 몇몇 PTP 종목은 이미 저 세금을 원천 징수를 받고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자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주 거래하던 거 UVXY, 뭐 KOLD는 아실 거예요. 콜드 가스 ETF죠. 이런 것들이 3월 9일까지만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지나면 이제 원천징수금을 내가 수익이 10만 원밖에 안 났는데도 11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3월 9일 되기 전에 다 팔겠죠. 면세해줄 때 다 팔고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웩더덕 형상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선물시장하고 현물시장이 완전히 나눠진 건 또 아니잖아요.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BOA가 날짜까지 정확히 찝은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PTP 종목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솔직히 가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ETF 다 살펴보고 얼마 정도 거래되는지 봤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주식시장이 좀 얇을 때는 이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싶기도 해요. 어찌됐건 미국 국세청이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쟁 혹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악재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거 PTP 종목은 진짜 미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했다가 줄였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움증권에서는 공지사항을 계속 내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키움증권 공지사항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2023년 미국 주식 PTP 종목 세금 원천 징수가 있어요. 안내 눌러보시면 종목 리스트 이렇게 엑셀 파일로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도 이건 좀 늘어났네요. 면제 시작일과 종료일이 이 부분은,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3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것도 늘어났어요. SVX 5월까지. 요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네요. 이거 어제는 이거 3월 9일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저도 지금 방금 본 거예요. 어쨌건 투자자분들 저는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요거 지금 이거 글을 수정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거 반대로 갑자기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내용 PTP 종목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은 한번 꼭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면제 종료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돈과 관련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